안녕하십니까, 우군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저는 제가 좀 섬뜩한 얘기를 좀 했다면 오늘은 재밌는 제 또 군대 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대의 특징상 간부지만 또 이게 부대 내규상 특수부대니까 병사들은 필수 인원만 부대에 있고 90%가 대부분 다 초급 간부 중사들입니다. 그 말이 즉슨 부대의 어떤 출동 가용 인원이 항상 70%를 넘어야 되고, 누군가가 어떤 휴가를 나간다거나 BQ, 그다음에 독신자 숙소, 그다음 저처럼 뭐 나가 있는 외부의 아파트,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항시 전쟁에 대비한 그런 인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신자 숙소에 있을 때는 그 주말에 출타, 외박하는 게 정말 기다려져요. 너무 고되고 너무 훈련이 힘들고 내무 생활이 힘드니까 내가 외박 나가면 풀어야 되잖아. 이 20대 때 가득한 그 열정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 20대 때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치마만 두르면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부대가 정문으로는 이제 인천대공원 쪽으로 나가는 거고, 후문으로는 부천 북부역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부천 북부. 그 당시에 부천 상동 메리트 나이트 유명했고요. 중동일 겁니다. 상동에도 그 당시에 무슨 뭐 KBS 이런 데서 나올 만한 엄청 큰 나이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부천 북부가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의 이제 놀이터였어요. 거기에 노스페이스에 MLB 모자 쓰고 구렛나루 없고 얼굴 까무잡잡하면 다 특전사야. 근데 제 후임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폭발주특기 후임이었고 두기수 후배였어요. 되게 밝은 친구였어. 이 친구랑 나는 외박 나간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본가가 부산이다 보니까 뭐 외박을 나가도 본가를 가지를 못해요. 근데 뭐 재경여단 쪽에 예를 들어서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은 외박을 나가면 본가를 가겠죠. 근데 다들 이제 군대들 선후배들 이렇게 막 2년씩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3년 차가 되면 간부지만 이제 초급 간부라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나가게 됐고 그 친구가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배가 후배를 밥을 사주러 갑니다. 야, 너 이제 고참이 됐구나. 내가 밥을 사주겠다. 야, 술 한번 먹으러 가자. 근데 이 후배가 특기가 있어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 남자답게 생겼고, 얘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구야. 그냥 들이대. 무조건 들이대. 그 어떤 사람도 무조건 들이대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 특기가 있어요. 신에 가까운 기술인데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탁 날리면 그 어디라도 테이블에 정확하게 맞춰요. 정말. 우리가 부천 북부역에 지금 말하는 헌팅 포차 같은 개념이 있다면, 저희도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제가 그때 나이가 21살 3월에 입대해서 제가 이제 2년 채우고 23살에 나갔다면 저는 이제 그냥 끓는 나이야. 근데 그 친구도 저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랑 연생은 똑같은데 나한테 후배니까 이군 하사님, 뭐 이군 중사님 이렇게 존칭을 썼어.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기수가 굉장히 엄격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막 하는데, 고참이 이제 장난친다고, 야, 너 저 가서 야 한번 까대기 한번 쳐봐, 이제 소위 말하는 헌팅 한번 해봐 이건데, 그러면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아이씨 막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가방에서 막 이게 책을 꺼내요. 그래서 막 툭 찢더니 이렇게 막 자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 그래서 종이를 접어요. 딱 해가지고, 이훈 하사님 누가 마음에 드십니까? 쟤. 툭 하면 푹 하고 여자가 어머 뭐야? 그러면 걔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막 웃어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애가 그냥 멋쩍게 막 이렇게 가. 근데 요즘 말로 애가 대가 세요. 쪽팔림도 없고 그냥 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얘가 집도 좀 잘 살았고, 애가 어릴 때부터 그냥 기가 좀 셌고 그냥 뭐 부족함 없이 자랐던 애야. 그래서 가서 또 얘가 좀 약간 어버버해요. 생긴 거는 진짜 잘생겼거든요. 남자답게. 막 진짜 이렇게 부리부리해가지고 요즘 말로 좀 약간 예쁜 뭐 변우석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옛날 말로 고수 같은 타입이에요. 이렇게 막 다비드 같이. 근데 하나 흠이라면 좀 조금 이렇게 좀 단신이었어. 그래서 단신을 숨기려고 뒤꿈치를 이렇게 들면서 들썩들썩 하는데, 그게 여자들한테 되게 귀여운 포인트였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도 뭐야 하면서 다들 좀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럼 얘가 가서 막 얘기를 해요. 한 5분 10분 막 얘기하다 갑자기 막 손짓을 나한테 오라고. 그럼 이제 합석하는 거야.
합석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술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항상 이게 필름이 끊겨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때 당시 혈기왕성하니까 서로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12시 되면 우리는 무조건 부대에 귀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여자랑 가는 거예요. MT를. 그리고 막 부대 안 들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얘가 엄청 밝아가지고 술도 막 취했다가 막 깼다가 하면서 막 이런 친구였어.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친구만 같이 나가면 너무 외박이 재밌는 거야. 술을 사주는 게 아깝지가 않았어. 왜? 저는 성격이 지금 이렇지만 군대 때는 좀 근엄했어요. 근엄했고 고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배들이 무서워하는 고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하면 바로 헌팅해 오고 하면 헌팅해 오고, 술이 이 정도 챘어도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군인들만 잘 가는 바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여사장님은 꼬실 정도였어요, 걔가.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사고 쳤냐면 다른 이제 그 간부들도 있을 거잖아요. 초급 간부가 그날에 출타한 인원이 뭐 몇 대대 누구 어디 누구 이렇게 다 쓰고 나가거든요. 정문 초소 뭐 후문 초소 나갈 때. 근데 12시 전에 귀소를 안 하면 이제 그 대대의 사령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당직 사관도 이제 아는 거예요. 얘 어디 바에 있구나. 그리고 당직 사관이 이제 대대장한테 걸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자기 차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중위나 장교들 해서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막 술이 꽐라돼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막 이런 적이 되게 많았어. 근데 얘가 성격이 진짜 밝은 애고 하나 흠이었다면 술을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뭐 여자랑 MT를 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뭐 지갑이 다 털려 있다거나 아니면 잘 돼가지고 너무 잘생기니까 여자가 호감을 얻었는데 얘가 이제 MT를 갔다가 그냥 뻗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친구였어. 그러니까 단 하나 흠이라면은 술을 못 이기는 거. 그냥 자기가 술이 취하면 그냥 뻗는 거. 이게 흠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항상 이군 중사님 오늘 출타 하십니까? 막 이런 애였어. 제가 전역하는 해가 6월이었거든요. 09년. 이 친구가 저보다 2기수가 낮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 기수 차이가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전역이 저보다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정도 뒤겠죠. 그럼 이 친구도 이제 전역 대기자였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우리 부대가 만들어진 지 한 30 몇 년 됐고 우리 초대 여단장이 노태우였거든요. 이 터를 만들 때 소위 말하는 김신조가 막 와가지고 나 북한에서 왔수다 뭐 따로 왔수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김일성의 목을 딸 수 있는 어떤 자원을 만들자 해서 각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풍수지리가에게 어떤 터를 해달라. 근데 이 풍수지리가가 이 터가 특수부대원을 어떤 양성하기로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의 이 뱃속에 있는 자궁처럼 산이 후문으로는 부천 북부 이게 막아주고 있고 정문으로는 인천대공원이 5km가 쭉 들어오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어떤 이렇게 자궁을 이렇게 뜻하는, 그래서 음기가 가득해서 정문에 남성의 성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기상을 가기 전에 이렇게 정문이 쫙 있다면 부대가 만들어진 지 30년에서 37년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뚝을 박아놨어요. 나무로 크게. 이게 수십 그루가 있어요. 그 해에 여단장이 사령관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그 나무를 베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 작업을 같이 한 게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이 친구랑 나이트도 다니고 이 친구랑 헌팅을 했던, 저는 그 친구랑 또 제 주특기 후배니까 같이 뵀던 거예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저는 그 당시 이제 전역하기 전이니까 어차피 나는 나가면 사회인이니까 뭐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그 뒤로는 그냥 잘 안 나갔어요. 왜? 나는 뭐 한두 달 뒤에 이제 전역할 거니까 뭐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전역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저는 이제 완전 고참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병장이었고 제가 157기였거든요. 그 후배가 159기였어요. 그리고 161기 중에 또 제 주특기 후배가 있어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164기인가. 이렇게 총 4명 정도가 그날 또 출타를 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159기 친구만 있으면 그냥 나이트 가서 여자 꼬시고 놀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노는 뭐 이런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어떤 민간인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다투게 됐어요. 그 결론은 얘네들은 맨날 훈련 받는 친구들이니까 그 민간인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투게 됐는데 잘 끝났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뭐 훈계하고 말았는데, 이 민간인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쳐서 나중에 역으로 경찰서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입니다. 나중에 여죄를 캐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 후배들이 그 사실을 보게 됐고 술 기운에 이거는 범죄다라는 판단에 그걸 막았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한 6, 7명이 많았고 제 후배들은 3, 4명으로 이렇게 딱 있었으니까. 그 범죄는 여성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미끼로 전화해서 이렇게 성 관련 이런 거 사면 너 왜 내 동생 이렇게 해? 이런 식의 어떤 모텔 앞에서 망보금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제 후배들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여자들이랑 모텔에 가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저 새끼들 뭐지? 뭐가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얘네들은 얘네들만의 또 그런 여자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와 이렇게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러지 마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조끼 탈로 보냈대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서에 잡히게 됐고, 그런 와중에 나 군인한테 구타당했어. 저 군인한테 맞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역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는데, 그 부대에 노스페이스 가방에 MLB 모자 쓰면 다 특전사라 했잖아요. 그 우리 부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천지검이랑 경찰서랑 기무사, 헌병이랑 같이 들어와서 그 친구를 잡았어요. 부대 얼굴 다 있으니까 얘들이라고, 이 사람들입니다 해가지고 잡아갔어요. 제 부대 후배 4명이 정확하게는 3명이죠. 한 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3명이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구타했고 민간인.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전역하고 그 다음에 제 후배들이 있으니까 계속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우근 주장 잘 계십니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전하고, 저도 한 번씩 뭐 친구들 뭐 내 후배들이 그립고 그 친구랑 나랑은 연생은 같지만 내가 빨리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뭐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지내냐? 했는데 그 친구가 술이 엄청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우근 주사님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 그때 너무 싫었다고,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막 싫었다고. 그때 미안했다. 나도 뭐 어찌서 하다 보니까 뭐 그랬다. 내가 뭐 악연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뭐 그러지 마라. 우리 언제 술 한잔 하자. 근데 그 친구는 충북 옥천에 사는 친구였고요. 저는 부산 쪽에 살았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 10년도죠. 갑자기 같이 강제 전역당했던 그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뭘 하나 전화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대에 그 단톡 같은 게 비슷한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밴드 같이. 근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를 날렸던, 어떤 여자라도 다 꽂혔던 그 친구가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원래 집도 좀 부유했었고 좀 항상 밝은 친구였는데 저도 그게 믿기지가 않았던 거야. 진짜? 근데 그냥 그 친구 장례식은 못 갔어요. 내가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아직도 너무 가슴에 있는 일인데 그거를 떠나고 싶은 거야. 돌이켜보면 나무를 뱄고 나무를 베지 말라고,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고, 여기가 다 좋은데 그 음기가 가득한 곳이라서 성기 그게 있고 나무 뿌리를 박아놨는데 절대 베면 안 된다 했는데 그냥 그 지휘관의 선택으로 뱄잖아. 나는 그 친구는 같이 신나게 한 달 동안 뵀는데 그럴 친구가 아니고 술을 먹으면 항상 뻗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뻗지도 않고 그 사건 사고 일어나고 역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특전사 최초로 강제 전역을 당하고, 다른 후배들은 잘 살았거든요. 그냥 내가 군대를 불명예 전역 당했다는 것 뿐이지 그냥 공무원이나 뭐 기업체만 안 들어가면 개인 사업하면 되잖아요. 다들 잘 살았는데 이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나한테 그 기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무에 그 영향이. 내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만 하고 그리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나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 그 나무를 뱉고 베지 말랬던 나무를 뱀으로써 제 생각인데 이 부대 터가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게 있었고 자궁처럼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음기가 강해서 어떤 성기 상징물이 있고 그 나무를 뿌리를 박음으로써 음기를 눌렀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베버림으로써 그 음기가 강해졌고 그 기운이 제 생각이지만 그 친구에게 많이 조금 영향이 가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여색을 좋아하고 뭔가 그냥 재밌는 친구였고 그냥 좀 즐거운 친구였는데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저는 절대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 이 군대를 올 이유가 없었던 친구였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 나무의 영향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 얘기 말고도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이 흥미로우시다면 다음에 또 와서 얘기를 한번 더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이었습니다.